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8일입니다. 참 대한민국 지금 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자, 이건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빨리 부서져야 되고 빨리 사라져야 될 당이 민주당입니다. 자, 이재명하고 이 전당대회하고 두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해서 다시 이 민주당이 스스로 파괴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감방에 가고 사법심사 받고, 이런 일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그래야 나라가 조금 안정됩니다. 이 극좌파들의 행진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멈춰서 정리, 그 다음에 2단계 소위 비명계가 들어올 텐데, 이 비명계 또한 물들이 좀 잔뜩 들어있죠. 좌파들 물. 뭐 비명계라고 해서 뭐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 친명계보다 온건하다는 것뿐이지 뭐 거의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명계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에서 꽃을 피우던 그 좌파들 똑같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이 유근일 조선일보 주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칼럼에. 대한민국이 해체를 당하고 있는가, 갈라치기, 내전 만들기가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상당히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네? 이 해체를,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사람들의 그 음모의 주체 세력이 어디냐, 이건 주사파 플러스 서구좌파 복합제가 지금 같이 함께 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를 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이 주사파 서구좌파 복합체. 주사파는 말이 주사파지, 이거는 바로 김일성 주사파죠. 유근일 이분이 이런 글을 쓸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숴라, 해체하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정치, 사회, 문화, 노동계 갈등 양상이 한마디로 해체라는 겁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거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네. 서울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던지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아, 이건 님의 침묵이고, 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거는 아마 김소월 씨 같습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세력부터가 지금 산산이 부서졌다면서 이 시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펼쳐놓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이 지금 주류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유민주 정치 세력은 국민의힘이 지금 주류로 있고, 이준석, 유승민 내부 총질꾼이 또 따로 있고, 또 홍준표 독불장군이 또 저쪽에 따로 있고, 정광훈은 결별을 어저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저께 말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여태까지 정광훈 목사가 지탱하는 정말 애국 세력이 함께 갈 걸로 알았는데 결별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됐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일단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운동권 일당의 의도된 실책 때문에 내 집 마련 꿈을 꾸던 젊은 중산층 예비군이 스탈린 혁명 때의 자영농처럼 해체됐다는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로 10대 소년들이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해방당하고 있고, 조기 성교육으로 강제 성숙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다 해체됐다, 이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해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문재인이 하는 그 갈라쳐서 싸우게 하라, 서로 싸우게 하라 라는 그것이 이 한국에 남았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이 갈라치기 하는 것은, 갈라치기를 시켜서 국민 분열을 시킨 그 원흉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간호사법 예를 들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간호사법은 간호사들만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간호조무사들은 어떡합니까? 거긴 뺐어요. 간호사법에 제대로 되려면 자기들이 진정으로 진정성이 있었다면 간호조무사도 넣어야 되는데 간호조무사는 뺐어요. 간호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간호조무사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간호조무사는 자격을 갖다가 고졸에 한정을 딱 시키고 그 이상 학력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고졸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간호사들이 의사에게 치받은 겁니다. 간호직능이란 거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간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독립하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걸 싸움을 붙이는 게 누구냐? 문재인이가 붙였습니다. 문재인이가 코로나 할 때 보니까 간호사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의사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것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공의대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좌파들 자녀들을 갖다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 시민단체가 추천하면 의과대학, 지방의과대학 공공의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세력들 문호를 열어주려다가 그게 의사들한테 반대 부딪혔습니다. 당연하죠. 공공의대가 뭡니까? 공공의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한 문재인. 그래서 결국은 해체시키고 내전을 만들어서 나라를 갖다 바치려 했던 그러한 만보들이 아닐까요? 양곡관리법이 뭡니까? 농민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왜 그럼 자기 있을 때 안 했습니까? 다른 업종, 다른 산물도 다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이러다 보면 국가 통제가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북한발 신아편전쟁 어떻습니까? 자, 마약 수사를 하는데 이 마약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중국 북한발이라는 겁니다. 신아편전쟁이라는 겁니다. 일부 이른바 진보 정치꾼들은 또 어떻습니까? 결국 이 음모는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음모는 주사파하고 서구 좌파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음모를 발생해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락한 근대를 극복하려다가 시스템 자체를 깨기도 한다. 모든 금지 행위를 금지한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폭민 정치가 올 건데 그렇게 되면 폭민 정치가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유민주 법치공화국이 이거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민주당 이 169석 때문에 개판이 되고 나라가 아수라가 되고 완전히 그냥 이상한 홍위병들이 날뛰는 그런 나라로 점점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이걸 갖다 개탄을 한 게 바로 유근일 씨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 어저께 정광훈 목사의 그 결별 선언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지금 소위 제도권이 지금 국민의 힘 아닙니까? 국민의 힘이 좀 너그럽게 모든 것을 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정광훈 목사에게 공격을 해대고 말이죠. 이런 좋지 않은 행동들. 이게 촉발이 누가 시켰냐? 홍준표가 시켰죠. 홍준표는요, 지금 보수를 완전히 분열시켰다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이번에 정광훈 세력이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입니다. 아니, 광화문에 나왔다고 별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애타는 그 가슴을 갖다가 이 나라를 지키자 문정권, 이 주사파 정권, 이 정권을 물리쳐야 대한민국을 찾아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유린하고 있는 이 문재인을 놔둬서는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정권 교체 열망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권 교체를 시키자고 가서 국민들에게 그 광화문에 그렇게 운집하면 광화문이 생긴 이래 최대 인원이 동원됐으니까 결국은 그게 뭡니까? 그것이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애국심 아닙니까? 정권 교체 다음에 하자는 메시지가 그렇게 해서 전달이 다 되고 국민 속에 필연적으로 가슴 속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 이유를 전부 다 알기 시작하는 이 과정.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인식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그리고 거기다가 모멸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홍준표는 잘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저께 결국 결별 선언이 왔습니다. 왜? 결별 선언은 전 목사가 했습니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아닙니다. 애국의 함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함성이 그냥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가슴이 아파 죽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광화문에 나간 것은 언제까지냐면은 제가 이명박 정권 때 그때 이 극좌파들, 이 주사파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 있지 않습니까? 광우병 쇠고기 먹으면은,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머리가 송송 내가 뚫린다는 광우병 괴담을 할 때 그때 보수 우파가 나가서 한미동맹을 부르짖으면서 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자유를 지켜야 된다 하고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연설을 시청 앞에서 한 게 그때가 마지막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마지막이 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함성이 지금 애국의 함성, 바로 정권 교체는, 그 함성은 바로 정광훈 목사를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에 모였던 50여만이라는 최대의 그 역사, 10월 3일, 2019년 10월 3일, 10월 3일이죠. 그때 모인 그 인파의 함성이 대한민국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결심을 준 아주 획기적인 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뿔뿔이 헤어져서 되겠습니까?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 보수 국민은 하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수 국민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아주 참 극적으로 과반을 넘어가지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천하람 보십시오. 하는 태도 보십시오. 그게 무슨 젊은이 얘기입니까? 그런 태도, 저질의 태도. 천하람은 광주에서 언젠가 그 어디 방송에 나가가지고 자기는 김대중 지지한다, 박정희 싫다. 아니, 그렇게 했던 자가 왜 여기에 당대표로 나왔습니까? 바로 이러한 잘못된 사람, 응시조차를 못하게 주리를 틀어버려야 되는 건데 왜 응시를 갖다가 하게 만들어서 당대표로 마음대로 나오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제도 자체도 좀 문제고요. 그리고 진짜 당연히 최고위원회 이 후보에 나와야 될 사람, 뭐 신혜식이라든가 예를 들면 강신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응시도 못하게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이렇게 꺾어버린 이유는 또 뭡니까? 여기서부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소위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 황교안과 안철수 태도 보십시오. 전당대회 이틀 전에 말이죠,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그 부동산 불법했다, 김기현이 부동산 불법을 했다 해가지고 둘이가 합쳐가지고 성명 발표하면서 둘이가 연합 성명했습니다. 왜?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참 비겁하더군요. 아니, 무슨 권력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까지 원수지간이었던, 아니, 저는 이상합니다. 황교안과 안철수는 기름과 물이라고까지 얘기하고 또 서로가 처음에는 안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했는데 황교안 씨는 어떻게 하다가 그날 둘이서 합쳐가지고 김기현을 공격하는 성명문을 작성했는데 부동산 문제를 꺼냈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 한번 봅시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김기현이 누굽니까? 울산에서
문재인의 친구 송 시장이죠. 울산시장. 그 송 시장 문재인의 30년직입니다. 35년직이죠. 네. 거기까지 와서 연설까지 하고 옛날에 했던 사람인데 옛날에 말이죠. 뭐 국회의원 연설도 하고 찬조연설도 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재인의 친구 거기에 같이 병합돼서 시장으로 같이 출마했다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때 경찰청장이 누구냐면 황운하입니다. 황운하 철험에 이 사람이 경찰청장 하면서 의정생활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황운하를 보니까 얼마나 김기현 후보가 당했는가를 짐작이 가액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황운하가.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둘러대는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얼마나 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투지로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분이 보기에는 점잖게 보이고 그냥 순진하게만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는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투혼도 갖추고 있고 국가관도 갖추고 있고 그는 외유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 그 사람을 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부동산을 갑자기 이틀 전에 들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언제 죽었느냐 김기현이가. 아니 지금 울산 송 시장한테 죽어도 벌써 죽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한테 벌써 죽었지 않겠습니까? 이 민주당한테 벌써 죽어도 몇 번을 죽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버젓이 살아있다. 그게 뭡니까? 결백증명서거든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어떻다 이러는 사람들 보면서 이게 참 저런 사람들이 대선 주자였나? 저는 그래서 그때 방송할 때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인간에 절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안철수와 황교안에 절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자체에 대해서 싫어졌습니다. 그날. 네. 어떻게 당신네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 나라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비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대상이 김기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그 어려움을 딛고 당선됐습니다. 저는요 김기현 대표가 1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때 1개월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쥐어 흔듭니다. 김기현 후보를. 김기현 대표를. 누가요? 홍 대표가 홍 시장 대구 홍 시장이 왜 흔들어댑니까? 정광훈을 손절해라. 그다음에 김재원을 제명시켜라. 아니 자기가 수렴청정합니까? 대구시장만 잘하라 하세요. 결국 이게 정광훈이하고 손절해. 정광훈 목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욕쟁이 목사. 부흥회를 한 부흥사 목사들은요. 원래 그렇게 재수쳐 있고 입이 좀 특색 있게 걸면서 그 청중을 사로잡고 웃기고 하는 이런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응원당장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자기도 거기에 연설에 나갔으면서 말이죠. 욕쟁이 목사하고 손절하라니. 아니 그걸 갖다 그럼 자기가 손절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당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딱 얘기합니까? 안 그러면 가만 안 있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김기현 대표가 너무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김기현 대표를 위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새삼스럽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항상 위에 올라가라 해놓고 뒤에 흔드는 이 습성은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폐습입니다. 특히 보수정당,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만든 지가 한 달밖에 더 됐습니까? 3월 며칠이라 했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그 어려운 경선을 해서 당선이 됐으면은 당대표를 받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 세력의 중심 구심점으로. 그래야 정부, 윤석열 정부가 안정감 있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처음부터 그냥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보면서 이 흔드는 사람들 그렇게 힘이 좋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자기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기 헌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당인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헌신을 자기가 바쳐야죠. 누구를 위해서? 당대표를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면 당대표에게 바치는 것은 당을 위해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게도 하나 부탁입니다. 당당하게 당권을 쥐었으면은 가차없이 당을 해당시키는 사람들은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보호할 사람은 강력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제 생각에 크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했다고 하고 또 당대표는 한번 오다를 했지 않습니까? 딱 명령을 자제하라, 자중하라 하고 큰 소리를 딱 했는데 그 큰 소리를 더 납죽 엎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그 다음엔 또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그게 속된 말로 징계위원회는 아니지만 그거 당대표가 한마디 하는 것은 말이죠. 그만큼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재원은 머리 굽히고 한 달 동안 내가 자숙하고 근신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속된 말로 많이 기었습니까? 그런 사람, 그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엄명을 한 것은 그거는 일종의 경고, 대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만약에 저항을 했다면 그거는 징계위원회 해야 되지만 딱 yes sir 하고 바로 굽히고 그는 지금 자중자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해체당하고 있는가? 이거 갈라치기 내전 만들기를 한 이 문재인 이 극좌파들과 이 주사파들과 이런 좌파들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해체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글을 보면서 느낌이 바로 국민의힘에 닿았습니다. 국민의힘 잘 돼야 됩니다. 이 국민의힘이 잘못되면요, 이 나라가 잘못됩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번에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 못하면 이 나라는 공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김기현 대표에게 모든 정말 있는 당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당원들의 그 책임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참 힘들지만 그러나 하는 이유는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김기현 대표 당권을 100% 인정을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유근일 주필, 전 조선일보 주필이죠. 이 칼럼은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칼럼입니다. 아주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느끼고 있고 많이 공감하고 있는 그 대선배의 이 글을 항상 보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항상 저를 카타르시스를 하는 글인데 여기에 홍준표 씨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독불장군이라고 그랬습니다. 독불장군. 지금 있다면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정치 세력부터가 지금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첫째가 국민의힘이 주류가 딱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유승민 내부 총질꾼들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 정치 세력을 깨고 있고 홍준표 독불장군이 있고 독불장군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참 지금까지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결별을 했단 말이죠. 어저께.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유근일 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기가 막혔으면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주류가 있고 자유민주 정치 세력에 있지만 이준석, 유승민 이 내부 총질꾼들이 계속 틈타지 않고 계속 부수려고 하고 있고 홍준표는 독불장군으로서 딱 서 있고 어저께부로 정광훈 목사는 결별을 해버렸고
그래서 속이 상하는 그런 마음이 녹아있는 그 글을 보면서 저 속도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김기현 당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당대표 권위를 아주 높여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의 권능을 갖다가 막 부수고 흔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